2024년 3월 초 광주의 오래된 주택가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옥 앞에서 민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시간을 되짚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주가 지났고 그날의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스쳐 지나간 친척들의 얼굴은 이제 거의 흐릿했지만 외할머니 이은숙의 빈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더는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민혁을 낯선 공허함 속으로 끌어당겼다. 어린 시절 내내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우던 사람,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그 존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광주생활복지과에서 받은 서류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상속인 이민혁.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민혁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외할머니의 규칙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외할머니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는 늘 날카로웠다. 가족끼리 숨길 것이 뭐가 있을까? 반항심에 툭 내뱉고 싶었던 말도 있었지만 외할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단호했고 이유를 묻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없었던 금기는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민혁은 상속 절차와 관련된 여러 전화와 서류 정리를 마친 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정리해야 했고 대출 상환 문제도 있었기에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집을 매매하려면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를 하려면 결국 외할머니의 방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살펴야 했다. 이상하게도 그 결심이 쉽지 않았다. 금기를 깬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어떤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외할머니가 남긴 조용한 공간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집안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며 민혁은 여러 해의 시간을 한 번에 떠올렸다. 새벽마다 들리던 라디오 소리, 겨울이면 방 안가득 퍼지던 약초 향, 명절이면 식탁 위에 놓였던 작은 나물 한 접시.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롭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키우느라 흘렸을 외할머니의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마음을 느끼며 방을 하나씩 살폈다. 자신이 어릴 때 쓰던 방은 놀라울 만큼 그대로였다. 교복 상자, 초등학교 시절 상 받은 상장, 중학교 때 찍은 사진들이 먼지 묻은 채 남아 있었다. 외할머니가 혼자 지내면서도 이 방을 치우지 않은 채 이렇게 보존해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니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오늘의 목적은 모든 방을 확인하고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의 마지막에는 결국 외할머니의 방이 있었다. 복도 끝에 자리 잡은 외할머니의 방문은 언제나 그렇듯 닫혀 있었다. 일생 동안 금지의 상징처럼 존재하던 그 문 앞에 서자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느꼈다. 어린 시절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약한 불빛이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왜 이 방만큼은 철저히 감추려고 했을까? 혹시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의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방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방이 그의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이 문을 살짝 밀자 조용한 공간이 드러났다. 방은 외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낡은 장롱, 작은 책상, 손때 묻은 수첩 몇 권, 그리고 방 한쪽을 차지한 큰 거울. 어릴 때부터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거울은 여전히 벽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시멘트 벽에 박힌 몇 개의 굵은 나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누군가가 다시 고정한 흔적 같았다. 민혁은 잠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고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규칙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외할머니의 삶에 남은 비밀을 이해하고 싶었다. 부모에 대한 진실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온 세월이 있었고 그 빈자리 속에서 외할머니는 단단히 침묵을 지켜왔다. 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혼자 남겨졌다는 상실감이 서로 얽히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집은 그에게 짐이자 기억이었고 동시에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공간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멈춰서며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세웠다. 이제 과거를 마주할 때가 되었다. 외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이유가 무엇이든 그 이유를 알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이 집안에 묻혀 있었다. 김인혁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이곳은 단순히 정리해야 할 오래된 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외할머니가 남긴 침묵의 무게를 느끼며 그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이 방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방을 둘러보던 민혁은 결국 거울 앞에서 발을 멈췄다. 방 안의 다른 물건들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세월에 묻혀 있었지만 이 거울만은 유독 최근까지 손이 닿았다는 흔적이 분명했다. 나사 자국의 색, 고정된 각도, 벽면의 미세한 차이들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평생 이 거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이유가 더욱 선명한 의문으로 다가왔다.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낮게 흔들었다. 수리를 위해 벽면 상태를 확인하려면 거울을 반드시 떼어야 했다. 이 집을 매매할 생각이라면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였고 현실적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외할머니의 표정이 겹쳐졌다. 어린 시절,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접근하지 말라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엄격함이 사실은 어떤 보호였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한 채 이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더는 불가능했다. 민혁은 천천히 거울 테두리를 살폈다. 오래된 흔적과 최근의 흔적이 뒤섞인 모습은 외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거울을 지키기 위해 신경 써왔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단순한 개인의 추억이라면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관련된 무언가일까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외할머니는 부모의 사고에 대해 늘 짧게만 언급했으며 어떤 세부 내용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이상 평범한 상처의 표현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민혁은 이 과정 자체가 지나온 시간을 되짚는 일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흔적들이 손끝을 스쳐갈수록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숨겨졌던 어떤 사실에 다가간다는 묵직한 기분이 짙어졌다. 외할머니는 왜 혼자서 이 무게를 견뎌야 했을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을까?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그저 눈앞의 거울이 유일한 실마리일 뿐이었다. 마지막 나사를 제거하자 거울은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벽을 따라 흔들렸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가 바뀔 것만 같은 순간이었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조심스러움은 어느새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외할머니가 숨기려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 두 개의 마음이 한 지점에서 맞닿는 듯했다. 거울을 조심스레 밀어내자 벽면에 어울리지 않는 사각형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인 벽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둔 문이었다. 페인트색이 약간 다르고 손잡이를 숨기기 위해 주변을 정교하게 메워둔 흔적이 보였다. 민혁은 이 문을 보는 순간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지만 이곳만큼은 단 한 번도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왜 방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문을 열기 위해 주변을 누르자 약한 저항이 느껴졌다. 누군가 몇 번이고 덧칠하며 감추려 한 듯한 질감이었다. 무엇이든 숨기려는 의지가 이 벽에 켜켜이 쌓여 있는 듯했다. 문틈이 조금 열리자 차가운 기운이 마치 오래된 비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했다. 문 너머로 내려가는 금속 계단이 이어져 있었지만 어둡고 깊은 그 공간은 한눈에 전부 보이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왜 이 공간을 절대로 열지 못하게 했을까? 혹시 자신이 알게 되면 위험해질까 봐 그랬던 것일까? 민혁은 깊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잠시 머물렀다.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의문, 외할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진 침묵, 그리고 이 집에 남겨진 수많은 단서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 문은 단순한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가 아니라 그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의 시작점처럼 느껴졌다.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떠나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외할머니의 삶과 자신의 과거가 이 문 뒤에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그는 떨리는 생각을 억누르며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알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문 아래로 이어지는 어둠은 오래된 숨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외할머니가 남긴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다가왔다. 민혁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다. 이 방은 이제 더는 단순히 금기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동안 묻혀있던 과거를 드러낼 유일한 통로였다. 오래 묵힌 세월의 무게를 느끼며 그는 조용히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문 아래로 이어진 금속 계단을 내려가자 오래된 공기가 서서히 퍼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공간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을 버텨온 듯했고 외할머니가 왜 이곳을 숨기기 위해 거울까지 이용했는지 조금씩 이해되는 듯했다. 바닥에 발이 닿자 민혁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저장 공간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흔적이 분명한 방이었다. 벽을 따라 금속 선반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수십 개의 상자들이 날짜가 적힌 라벨과 함께 정돈되어 있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취미나 개인 기록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선반의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 묶음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들은 모두 여러 해의 자료가 한데 모여 있는 형태였고 내용은 실종 관련 기사, 경찰 보고서, 지역 사회단체의 기록 요약 등이었다. 하나같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 번쯤 뉴스 기사로 지나갔을 만한 사건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민혁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외할머니의 세심함과 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모아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리한 기록처럼 보였다. 선반 다른 쪽에는 VHS 테이프들과 카세트 테이프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날짜와 사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민혁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다. 하나를 꺼냈다 놓기를 반복하는 동안 외할머니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할 비밀을 오직 혼자서 감당해온 세월이 떠올랐다. 그동안 외할머니가 보여준 고요함은 어쩌면 어떤 진실을 품은 채 살아온 책임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고 각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가 붙어 있었다. 광주, 목포, 순천 등 남부 지역 중심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특정 날짜와 이름들이 붉은 펜으로 반복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 사건들의 흐름이 점처럼 이어지는 것이 보였고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외할머니의 판단이 이 게시판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단순한 개인적 관심을 넘어선 거의 독자적인 수사와 다름없는 형태였다. 민혁은 지도 아래에 붙은 작은 사진들을 차례로 살폈다. 신문 속 실종 기사에서 잘라붙인 듯한 얼굴들, 가족들이 공개한 사진들, 지역 경찰서에서 배포한 전단이 섞여 있었다. 이 사진들은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나타냈지만 외할머니는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놓고 있었다. 그중 몇몇 사진은 태그가 달려 있었고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단서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민혁은 이 방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실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러나 가장 민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들 중간에 끼워진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프레임도 없이 다른 자료들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다. 어린 시절 이후 거의 잊혀져 가던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민혁에게는 누구보다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다.
사진 아래에는 외할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 메모는 민혁이 알고 있던 사고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며 외할머니는 그 사건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그 메모를 들여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외할머니가 왜 평생 이 문제를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아오며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저 어린아이였던 시절, 외할머니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이 떠올랐다. 방구석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한 민혁은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이 외할머니의 기록이었고 구조는 날짜별로 정리된 관찰 내용이었다. 지역 주요 인물들의 활동, 그들이 특정 시기에 방문한 장소, 그들과 실종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정리한 표, 누군가와 통화한 시각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노트는 외할머니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쌓아가며 오랜 기간 무언가를 추적해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모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노트를 넘기던 중 민혁은 한 페이지에서 멈춰섰다. 외할머니의 글씨로 적힌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고라고 믿을 수 없다. 그 아래에는 부모가 사고 당일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그 직전 몇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자신이 믿지 못했던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하나씩 기록해왔던 것이다. 부모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듯했다. 민혁은 천천히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외할머니가 살아온 삶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했을 가능성이 컸다. 외할머니는 이 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사실을 맞추고 자료를 보관하고 반복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그 과정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이제야 자신이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 방이 보여주는 모든 흔적은 자신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트와 여러 자료를 훑어보던 민혁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외할머니가 특별히 구분해 두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열쇠를 찾아 헤매던 끝에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속 열쇠가 나왔고 그것이 상자의 자물쇠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뚜껑을 여는 순간 민혁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상자 안에는 외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료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상자에는 노트 한 권과 봉투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캠코더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1998-2019 기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자 외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이어졌다. 다양한 사건, 특정 인물들의 움직임, 특정 날짜와 장소의 조합,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같은 단어들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강대진. 현재 국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정책 발표 때마다 사회 안전을 강조하며 강한 리더십을 보였던 그 인물의 이름이 외할머니의 노트 속에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강대진의 과거 행적,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 실종자 명단과의 교차점 등을 오랜 시간 탐색해온 듯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한 기록들이었다. 노트에는 여러 해에 걸친 외할머니의 생각이 담겨 있었고 특히 부모님 사고가 발생한 해부터는 관련 기록이 더욱 촘촘하게 남아 있었다. 사고 전후에 강대진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지, 지역 인물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노트를 읽던 민혁은 손이 멈추는 지점을 발견했다. 부모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었다. 외할머니는 사고 당일의 상황을 자신의 기억과 당시 지역 소문을 토대로 정리해 두고 있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음주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라는 것이었지만 외할머니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 뒤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적어두었다. 차량의 상태, 사고 지점의 흔적, 목격자의 진술 부재 등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이 가늘지만 단단하게 적혀 있었다. 이 상자 속에 있던 캠코더 테이프는 외할머니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였던 것으로 보였다. 테이프 옆에는 그날 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혁은 망설임 끝에 오래된 재생기를 찾아 전원을 연결하고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밤거리가 어렴풋이 잡혔고 곧 한 차량이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차는 부모님 차량으로 보였다. 화면을 지켜보는 민혁의 호흡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이어서 두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테이프 속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남자들이 차량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차량이 도로 옆으로 밀려 내려가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고를 가장한 듯한 움직임이었고 의도적으로 꾸며낸 흔적이 화면 속에서 드러났다. 부모님의 죽음이 외할머니가 의심해온 대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혁은 영상을 멈춘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그저 운명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그는 그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음을 마주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이 영상을 언제 손에 넣었을까?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혼자서 이 진실을 밝혀내려는 과정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며 많은 밤을 이 방에서 보냈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삶이 조용했던 이유가 고요함 때문이 아니라 감당해야 했던 책임 때문이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이민혁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강대진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여러 날짜와 기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부모님의 사고 날짜와 정확히 겹쳤다. 외할머니는 이 인물이 수년간 특정 사건들과 얽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할 여러 단서를 모아왔던 듯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더 큰 구조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외할머니는 자신이 믿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움직였고 그 기록이 지금 민혁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 방을 발견한 순간부터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과거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외할머니의 메시지가 조용히 다가오는 듯했다. 민혁은 영상 재생기를 끄고 상자를 조심스레 닫았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외할머니가 왜 평생 침묵으로 이를 견뎌야 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은 더 이상 개인의 노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되돌려놓기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외할머니가 남긴 상자들을 정리하며 긴 시간을 보낸 뒤 민혁은 방 밖으로 나와 숨을 돌렸다. 머릿속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로 가득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 밖에서 들려온 미묘한 소음은 그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갔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뒤, 집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차량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자신이 이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이 지나고 다시 하부 공간으로 내려갔을 때 민혁은 어딘가 이상한 점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전날 상자 위에 정리해둔 자료들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특히 강대진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봉투 하나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상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안에 있던 중요한 문서만 빠져 있었다.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숨겨온 자료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집을 드나들었다는 확신이 밀려왔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그 순간 민혁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지금 당장 집을 떠나라오. 메시지는 그 한 줄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무엇보다 분명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라진 문서, 어젯밤의 차량, 그리고 이 경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했다. 외할머니의 기록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민혁은 서울에서 사회고발과 비리 추적 기사로 잘 알려진 탐사보도 기자 한지윤의 이름을 떠올렸다. 외할머니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답변이 돌아왔다. 짧은 통화 속에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지우는 즉시 광주로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법률 자문을 맡는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동료 2명도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4사람은 외할머니의 방에서 비밀문을 열고 하부 공간으로 내려갔다. 민혁 혼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들은 서류 하나하나를 빠르게 분석하며 외할머니의 기록이 얼마나 방대하고 체계적인지 즉시 파악했다. 특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리된 자료들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닌 엄격한 기준 아래 수집된 사실 그 자체에 가까웠다. 사건별 흐름, 인물 간 연관성, 사라진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날짜별 패턴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우는 외할머니의 노트와 사진을 하나씩 읽어가며 깊은 침묵에 빠졌다. 몇몇 자료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경찰의 발표와 외할머니의 기록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대목도 있었다. 특히 강대진을 둘러싼 자료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지우는 지금까지 취재해온 여러 사건을 떠올리며 기록 사이의 연결점을 빠르게 잡아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이 단순 제보가 아니라 공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활동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자료는 즉시 보호해야 했고 여러 저장 장치에 분산해 보관해야 했다. 혹시 모를 압수나 파기 시도를 대비해 해외 서버에도 백업할 필요가 있었다. 4사람은 각자의 노트북과 장비를 꺼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스캔하고 암호화하는 작업을 나누어 진행했다. 민혁은 자신이 외할머니의 일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흐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강하게 느꼈다.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홀로 싸워온 문제를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주하고 있었다.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조심스럽게 향후 계획을 제안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적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공식 보도를 준비해야 했고 이를 위해 공증 절차와 사실 확인, 전문가 검토 등이 필요했다. 변호사는 민혁에게 이 과정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렸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묻어둘 수 없다는 점 또한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4사람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해졌다. 종이로 된 문서뿐 아니라 캠코더 테이프의 영상까지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저장해 두었고 자료들은 3곳 이상의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모든 과정은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시간대별로 정리되었다. 작업이 끝날 무렵 이 모든 자료가 단순한 개인의 발견을 넘어 사회 전체에 던져지는 문제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민혁은 외할머니가 왜 이 방을 평생 감춰왔는지 다시 떠올렸다. 혼자서 이 모든 무게를 지고 살아온 세월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운 싸움은 끝났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고 곧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도 되어 있었다.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을 다 바쳐 지켜온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한 뒤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거대한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했다. 민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되새겼다. 외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유를 이해하게 된 이상, 이제는 그가 그 길을 이어갈 차례였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까지 정리 작업이 이어졌고, 네 사람은 각자 맡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외할머니의 기록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 다가올수록 누군가는 그 움직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훈과 동료들이 집을 떠나기 직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위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에는 고요함이 흘렀지만 민혁은 그 고요함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외할머니가 평생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이제야 명확하게 와 닿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언가 반드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가 하부 공간을 다시 내려가 문을 점검했을 때 누군가 이미 그곳을 알고 있다는 현실이 다시 떠올랐다. 문서 하나가 사라진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의미였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혁은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피로를 느꼈다. 휴대전화에는 새벽에 들어온 미확인 번호의 메시지가 한 통 더 남아 있었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이미 자료 일부가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고는 그저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전조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오전 중에 다시 연락을 해왔다. 서울 본사에서도 자료 검토가 시작되었고 법률팀과 편집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대진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자료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약 이 자료가 그대로 공개된다면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점심 무렵 민혁은 다시 하부 공간으로 내려가 정리되지 않은 상자를 살폈다. 외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몇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에는 최근 몇 달간 외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낯선 남자가 여러 번 집 앞에 서 있었다. 우편물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창문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줄은 더욱 섬뜩했다. 이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외할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는지 혹은 단지 위험을 직감했을 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기록들이 남긴 흐름을 따라가자면 누군가가 이미 외할머니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녀가 남긴 자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세상에 전달해야 했던 무언가였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이 자료가 단지 가족사나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는 기록이라는 점을 다시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지훈의 동료 중 한 명이 민혁에게 연락을 해왔다. 내부 회의 후 자료 공개를 위한 초안 보도문이 완성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실을 단번에 드러내기보다는 검증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강대진과 관련된 정황 증거, 실종자들의 공통된 패턴,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그리고 경찰 조직과의 유착 의혹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모든 것은 외할머니의 기록을 토대로 종합된 것이었다. 동시에 압박도 점점 더 거세졌다. 지훈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누군가가 보도를 막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떤 기자는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민혁의 이름을 요구받았다고도 말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지역 비리가 아니라
전국적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중이었다. 저녁 무렵 민혁의 집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래된 집 전화는 평소 거의 울리지 않았다. 해저테이프 끝에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감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위협 그 자체였다.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모든 걸 멈추는 게 좋을 거다. 결과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 짧은 한마디는 사실상 최후의 경고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혁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외할머니가 평생 경험했던 공포가 어떤 형태였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동안 사라졌던 사람들, 묻혀버린 사건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비극들 뒤에는 단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 가까워올수록 민혁은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위협이 분명해질수록 외할머니가 왜 이 방을 지켜왔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훈과 팀이 준비하는 보도는 단순한 기사 한 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려졌던 목소리들을 꺼내는 작업이었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다시 묻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처럼 침묵 속에 숨어버릴 것인지. 그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다. 자신이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외할머니의 삶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록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혁은 휴대전화를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 진행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간결했지만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료 공개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자 언론사 내부는 눈에 띄게 분주해졌다. 지훈과 편집국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보도 시점을 확정했고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문구 하나까지 다시 검토했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그만큼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을 것이 분명했다. 오후 늦게 공식 기자회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 생중계와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었다. 민혁은 서울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외할머니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문장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냈다. 외할머니가 쓴 글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자 자신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날을 대비한 일종의 안내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다짐도 함께 자리 잡았다. 이 기록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사회가 외면해온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훈의 팀은 기자회견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었다. 발표문과 영상자료, 관계자 인터뷰, 증언 녹취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몇몇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도 관심을 보이며 회견 참석을 예고했다. 사건의 영향력은 지방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강대진의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고 그 주변 인물들의 부정 의혹도 반복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근거가 확실했다. 외할머니의 자료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구조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기자회견 하루 전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고민 끝에 그는 외할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 문장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정리했다. 이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진실을 더 이상 어둠에 묻어두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기자회견 날, 민혁은 미리 준비된 대기실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 앞에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은 떨림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현실이 마음속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다. 지훈과 변호사는 마지막 체크를 마친 뒤 민혁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관심은 폭발적으로 집중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했고 영상 카메라들이 연이어 불을 켰다. 첫 발표는 지훈이 맡았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기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공적 의미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변호사가 법적 근거와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여러 전문가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민혁이 단상 위로 올랐다. 서류와 화면 속에 있던 수많은 이름들, 잊혀진 사람들의 기록, 무너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겪어왔던 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왜 기록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비극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임을 설명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그들의 삶이 통계나 숫자가 아닌 실제 존재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회견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정적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강대진 측의 반응이나 향후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자는 외할머니의 기록에 담긴 인권적 의미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했다. 사회적 관심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인터넷은 순식간에 사건 관련 기사로 뒤덮였다.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폭로를 응원하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민혁과 지훈을 공격했다. 강대진 측에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자료가 갖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들의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시민단체와 여러 사회운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연대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문제의 문을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민혁은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외할머니의 기록은 이제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고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의 다음 단계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기자회견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결심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세웠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한국 사회는 거센 파도 속에 들어갔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강대진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여러 경로로 압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와 증언들은 그들의 대응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정치권 역시 빠르게 반응했다.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주장했고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행동에 착수했다. 상황은 어느 누구도 되돌리지 못할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 사이 민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SNS에서는 그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묵을 유지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변호사와 지훈의 조언에 따라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갔다. 조사기관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는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진술을 성실히 이어갔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 감찰 대상에 올랐고 오래전 묻혀있던 실종 사건 몇 건이 재수사로 전환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일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외할머니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강대진과 그의 측근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정하며 언론과 시민단체를 공격했다. 온라인에서는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았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민혁을 향해 음모론을 제기했고 심지어 그의 가족사를 비난하며 흔들어 보려 했다. 그럴 때마다 민혁은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외할머니가 평생 홀로 견뎌온 시간에 비하면 자신이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조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기자들은 즉시 관련 속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반응이 일었다. 오랫동안 흐릿하게 존재하던 의혹들이 비로소 제도적 절차 속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은 그동안의 자료 분석과 취재 내용이 검찰에 제출되었다며 향후 몇 달 동안은 매우 치열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조용히 민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민혁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밤, 민혁은 외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두었다. 사진 속 외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외할머니가 남긴 삶의 흔적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책임감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외할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처음 찾는 자리였다. 그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서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 외할머니가 남긴 기록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그리고 이제는 외할머니가 홀로 짊어졌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결심까지. 마른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었고 공권력의 감시체계도 재정비되었다. 시민들은 사건을 통해 권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훈과 동료 기자들은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더 많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민혁은 조용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외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작은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누구도 홀로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외할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펼쳤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 메모 속 그 문장은 처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힘을 갖고 있었다. 진실은 단지 드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 진실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함께해야만 완성되는 것이었다. 민혁은 조용히 메모를 접었다. 그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침묵을 낳지 않도록 만드는 힘, 그 힘만은 분명히 존재했다. 외할머니가 지켜온 기록도 결국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길은 외할머니가 시작했지만 끝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처럼 남았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밝히기 어려운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마주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함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연결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